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그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돼 있는 김영철, 북한의 김영철. 사실 주범이 김정은이지 무슨 김영철이겠습니까만 어쨌든 이 김영철이 사실상 주도를 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폭침 주범을 갖다가 김영철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김영철에 대한 입장도 국방부의 입장도 제대로 표명하지 못한 얘기하지 못한 전 국방부 대면인이 지금 군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새로 취임했다. 그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그저께 이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 2월 당시에 썼던 기자 수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태도와 관련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14일 직할기관인 국방정신전력원 원장의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방정신전력원은 국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주로 정훈 장교나 간부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국방정신전력원은 이 국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어떤 이 정신훈련, 이 대적관, 안보관, 대북관 이런 것들을 갖다 교육하는 그 핵심 기구다 그겁니다. 정훈 장교들을 교육하는 기관, 그리고 그들한테 어떤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관이 바로 이 국방정신전력원이고 이거는 국방부 직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의 원장에 전 국방부 대변인 최현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지금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정신전력원의 전신은 뭐였냐면 1977년 창설된 국군정신전력학교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없어졌습니다. 1998년 시대의 조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됐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군의 안보관, 대북관, 대적관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돼가지고 2013년에 부활했습니다. 이런 기관이 바로 현재의 국방정신전력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새로운 원장이 이 최현수라는 사람이 갔다 그겁니다. 이 최현수라는 사람은 애초에 국민일보 기자였습니다. 국내 최초 유일 여성 군사 전문 기자로 소위 업계에서는 이름을 좀 날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국방부 대변인으로 갔습니다. 대변인으로 일했던 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입니다. 이 최현수 원장이 과연 우리 군의 정신교육, 정신훈련 이런 거를 갖다가 담당하는 국방정신전력원의 새로운 수장으로 가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왜냐 이 최현수 원장은 국방부 대변인 재직 시절인 2018년 2월 당시 그때 북한의 김영철이가 김여정이하고 같이 내려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김영철이의 방남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어떻게 천안함 폭침 도발의 주범이 올 수 있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팽배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을 받고 기존의 국방부나 군의 입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과 이 주범에 대한 입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과 배치되는 약간 번복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비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최근 천안함 장병 생존 장병에 대한 어떤 모욕 막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야 공이 그게 뭐 어떤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공이 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폄훼하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심이 들끓고 민심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이 국방부 직할 기관인 국방정신전력원의 새로운 원장으로 가는 게 타당한가 이런 게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국방정신전력원이 부활한 계기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이후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과연 이런 사람이 이게 최현수 씨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에서 이런 업무를 보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2018년 2월에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23일 천안함 폭침 도발 등의 배후인 북한 김영철이 소위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온다는 데 대해 국방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간 북한이 저지른 각종 대남 도발의 배후로 김영철을 지목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2010년 5월 21일 황원동 당시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진행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은 작년 초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 등을 통합해 정찰총국을 개편했다. 모든 관련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북한의 정찰총국이 주도했다는 명확한 결론은 얻지 못했지만 과거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폭파 전례로 정찰총국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의 이른바 정찰총국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과연 누구냐?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적임자라는 식으로 소개하면서 방남을 수용했던 바로 그 김영철입니다. 김영철입니다. 그리고 이 김영철은 우리 군인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희생된 2010년 당시에 연평도 포격 도발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주범으로도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 11월 24일 김태형 당시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학송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이런 문답을 나눴습니다. 김학송 그리고 천안함 폭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김격식이나 김영철 이 사람이 이번에 주범으로 이렇게 지목이 됐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태형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랬던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군 공이 천안함 폭침 도발의 주범, 연평도 포격 도발의 주범을 갖다 김영철이라고 지목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국방부가 2018년 2월 남북 평화의 봄이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평창 동계 올림픽 그게 평창 동계 올림픽인지 무슨 평양 올림픽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하면서 김영철의 폭침 주범설 배후설 이런 것들을 갖다 진화하는 입장에 국방부가 섰었다. 2015년 국방홍보원 산하 매체인 국방일보를 통해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불과 김영철이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당시 국방일보는 김영철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정은 정권 4년 동안 많은 북한 요인들이 숙청됐지만 김영철만은 유일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천안함 피격의 배후로 북한 독재정권 유지의 최고 공로자이기 때문이라면서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의 배후라고 확언했던 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이 최연숙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2018년 2월에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겁니다. 이 사람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내 최초 유일 여성 군사 전문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방부 대변인으로 변신했던 최현수 씨 그때 뭐라 그랬냐? 기자 간담회 당시에 황원동 당시 국방정보본부장이 정찰총국 소인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고 공식 결론을 내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방부 공식 문건에 공식적으로 김영철이나 총국을 언급한 것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했던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서도 가능성과 공식 발표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냐? 최현수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그겁니다. 김영철 관련 질문이 계속되자 이게 바로 압권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정부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김영철 방남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따로 언급하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최현수 씨의 기자 시절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런 모호한 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태도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최현수 씨는 천안함과 인연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당시 이 최현수 씨를 여성신문이라는 매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최현수 씨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다수의 단독 특종 기사를 썼습니다. 그 덕분에 같은 해 최은희 여기자상, 올해의 여기자상을 수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최현수 씨는 김영철 관련 기사도 다수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4년 10월 16일 날 김영철을 가리켜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우리 군 당국이 지목한 인물이다. 이렇게 최현수 씨가 기자 시절에 썼습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 2016년 4월 11일에는 김영철과 관련해서 2015년 8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및 포격 도발도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 국방부 대변인 최현수 씨가 국민일보 기자 시절에 이런 기사를 썼다 그겁니다. 국방부 대변인 시절 최현수 씨는 과연 그러면 기자 시절에는 무슨 근거로 우리 군 당국이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 도발의 배후로 지목했다,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습니까? 무슨 근거로 썼습니까? 그럼 그 기사가 사실입니까? 가능성인데 공식 언급한 적 없는데 무슨 근거로
김영철을 지목했다고 그렇게 썼냐 그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바른 기사입니까?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 자신과 친한 국방부 또는 군 관계자의 사견을 무분별하게 옮겨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든다 그겁니다. 아니면 그때 군의 입장과 당시에 또 군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호한 태도를 보였냐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어떤 실효적인 지배력이 아직 북한에 미치지 않아 가지고 조사할 수 없을 뿐 김영철이 그리고 그 또 위에는 김정은이가 천안함 폭침 도발의 주범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이걸 갖다 최현수 씨가 기사에 쓴 것처럼 대남 공작과 군사 도발, 대남 군사 도발을 관장하는 북한 정찰 총국을 김영철이 지휘할 때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폭침됐고 연평도가 북한의 무차별 포격에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4명이 희생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릅니까? 최현수 씨 군사 전문 기자는 모릅니까? 그런데도 그런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은 이런 대남 도발은 김정은, 김영철 이런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저지르는 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을 때 정부가 대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대변인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소위 군사 전문기자의 태도입니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군의 정신교육, 정신훈련 이런 걸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기야 이 문재인 정권 4년 들어와서 너무 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솔직히 이거 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충격이 크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걱정이 듭니다. 우리 군 갈수록 기강도 해이해지고 어떤 이런 대적관도 희미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교육을 할까? 이 정권에 아니 천안함 폭침 주범에 대해서도 얘기 못하는 그런 대변인이었는데 어떤 교육을 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이 사람 최연수 이런 사람 별로 여러분들 이름도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고 얼굴도 아마 처음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도하는 군사 정신훈련, 정신교육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언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